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2021년 올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 지을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의 인테리어와 모든 스펙이 공개되었는데요. 기대 이상인 부분도 있었고 기대보다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90 풀체인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모든 스펙들이 공개되었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이번 G90 풀체인지는 처음으로 두 가지 바디 타입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스탠다드 세단 모델과 롱 휠 베이스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이전에도 리무진 모델이 있긴 했었지만 리무진 모델은 스트레치드 리무진이라고 해서 비필러 기둥을 늘려서 실내 공간을 확보한 모델로 체험의 리무진, 에쿠스 리무진, G90 리무진 등이 이러한 방식이었고 이번에 출시된 롱 휠 베이스 모델은 우리가 흔히 S클래스 롱바디, 7시리즈 롱바디라고 부르는 휠 베이스를 늘려 제작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장 궁금했던 파워트레인인데요. 최근 전동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3.5 가솔린 터보 엔진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된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8기통 엔진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디젤 엔진도 대부분의 라인업에서 단종하는 추세라 가솔린 혹은 하이브리드 엔진만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G90 풀체인지는 순수 가솔린 엔진을 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롱 휠 베이스 모델에서만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라는 이름의 파워트레인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수입 브랜드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방식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이 파워트레인이 인증이 나지 않은 단계라서 연비와 관련된 세부 스펙은 현재 미정인 상황이며 트랜스미션은 이전과 동일한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G90에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으며 기본 사양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옵션가 350만 원을 추가해야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됩니다. 롱 휠 베이스 모델에는 기본 사양이고요.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차고 조절까지 물론 가능합니다. 더불어 뒷바퀴가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조향되고 고속주행에서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조향되는 능동형 후륜 조향 시스템도 적용되었는데 이 또한 옵션 사양으로 150만 원 추가이지만 에어 서스펜션을 추가해야만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 옵션 가격은 에어 서스펜션이랑 합쳐서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GV60 다음으로 뱅 앤 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었고 3D 사운드를 옵션으로 추가하면 총 23개의 사운드가 적용되고요. 아우디 A8에 적용되었던 것처럼 팝업식 뱅 앤 올룹슨 트위터가 적용됩니다. 제네시스 최초로 무드 큐레이터 기능이 탑재되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와 음악, 향기와 연동되어 탑승객들의 바이오리듬을 조절해주는 기능인데 앞서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 먼저 적용된 에너자이징 컴포트 컨트롤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무드 큐레이터 전용 3가지 향이 나는 카트리지가 제공되며 2가지 향을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롱 휠 베이스 모델이 아니더라도 퍼스트 클래스 VIP 4인승 시트를 옵션으로 추가하면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한 4인승 시트 구성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의 외관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느낀 점은 디자인이 많이 영해졌다는 점입니다. 잠시 후에 인테리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 외관이 모두 젊어졌고 스포티해졌으며 하이테크한 느낌을 풍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절개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했고 라인들은 얇고 길게 정렬했으며 캐릭터 라인을 굳이 각지고 두껍게 하지 않아 매끄러운 인상을 풍깁니다. 묵직한 무게감 대신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에 더욱 가깝게 디자인된 것 같네요. 그리고 보통 자사의 플래그십 세단의 오피셜 이미지를 흰색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G90 풀체인지는 보란듯이 화이트 컬러를 입은 G90 모델을 공식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고 연출된 모델의 옷차림을 봐도 스니커즈를 신고 편한 바지에 스타디움 자켓을 걸쳤습니다. 그 말인 즉슨 G90 풀체인지는 블랙 외장 컬러로 통일되어 각 잡힌 정장만 입고 타는 차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기존 G90가 50대 이상이 주력 타깃이었다면 이제는 40대까지도 타깃으로 보는 것 같네요. 5.2m가 넘는 전체 길이와 3.1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가진 어마어마한 플래그십 세단임에도
측면 비율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헤드라이트에서 시작된 2라인은 프론트 휀더 사이드 리피터로 이어지고 아이오닉5나 GV60와는 다른 방식의 팝업식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풀체인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팝업식 도어가 되어 있고요. 휠 디자인은 롱휠 베이스 포함 총 4가지로 제공되고 기본은 19인치가 적용됩니다. G90 풀체인지 디자인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부분이 후면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단의 한 줄까지는 괜찮은데 하단까지 2줄로 만들면서 깔끔한 후면부 디자인을 망쳤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정체성인 2라인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억지로 끼워 넣었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아직 실물로 접한 건 아니라서 실물로 봤을 때 어떨지 실물로 보고 나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5각 머플러는 기본 트림부터 적용되는 부분이고 모든 센서들을 범퍼 하단으로 배치하여 정말로 매끈한 후면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얼마나 넓을지 가장 궁금한 부분이네요. 이번엔 G90 풀체인지의 인테리어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저의 첫 느낌은 풀체인지라기보다는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에 가까운 변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크게 바뀐 건 핸들 디자인 말고는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12.3인치로 GV80나 G80의 14.5인치보다 되려 더 작은 사이즈가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인데요.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이 대부분 더욱더 커진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주는 것과는 달리 되려 G90 풀체인지는 디스플레이에서 큰 감흥을 느낄 수 없었죠. 그리고 에어컨과 히터를 관여하는 디스플레이 부분과 중앙 센터 콘솔 부분이 GV60와 너무나도 유사한 느낌입니다. 물론 같은 제네시스 브랜드라 당연히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GV80를 먼저 보고 나서 G90를 봐서 그런지 뭔가 낮은 트림의 인테리어가 적용된 듯한 느낌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항상 경쟁 모델로 꼽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비교해보면 아직까지 G90 풀체인지는 아날로그 버튼을 많이 남겨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국내 소비자들은 직관적인 스타일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튼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듯 하는데요. S클래스 풀체인지는 공조 버튼과 관련된 기능들을 모두 12.8인치 터치스크린에 포함시킨 반면에 G90 풀체인지는 버튼으로 남겨둔 것이 가장 큰 기능적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변화의 폭이 좀 더 작아 보이고 하이테크한 느낌이 실내에서는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변속기는 현재 다른 제네시스 라인업과 동일하게 원형 다이얼 형태로 적용되었으며 주차 파킹 기어는 따로 누르는 버튼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원형 제네시스 컨트롤러가 위치해 있는데 기어 변속 시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손에 닿는 부분에 마감 처리를 다르게 해놨다고 하는데 분명 무의식적으로 잡아서 돌리다가 한 번쯤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기어 변속 방식에 변화를 주거나 컨트롤러를 다른 곳으로 위치시키거나 했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기능성보다는 미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와닿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엔 센터 콘솔에 있는 버튼들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커다랗고 동그란 기어 변속기와 제네시스 컨트롤러와 더불어 오른쪽 위에 버튼 3개는 볼륨 조절 버튼과 지문식 시스템, 튠 조절 버튼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문식 시스템을 통해 시동을 걸고 주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열선 통풍 시트와 360도 카메라, 드라이브 모드 변경, 주차 센서 버튼 등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날로그 버튼을 많이 남겨둔 것이 특징이네요. 그래서 뭔가 풀체인지 느낌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신차 중에서는 아날로그 버튼이 G90가 좀 많은 편이긴 하죠. 그리고 제일 하단 좌우에 버튼들이 하나씩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차량 문이 닫히는 버튼입니다. 이지 클로즈 기능이 새롭게 적용되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센터 콘솔 부분과 전좌석 도어 트림 그리고 뒷좌석 암레스트에도 동일한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끔 세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앞서 메르세데스 벤츠 EQS에 새롭게 적용된 기능인데 G90 풀체인지를 통해 국내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정말로 편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사람이 있는데 문이 닫힐 경우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발생될 것 같긴 해서 사용 시에 분명히 유의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확대해서 각 버튼들을 살펴보면 왼쪽 부분에는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G90 풀체인지는 차선 변경이 가능한 반자율 주행이 기본이며 레벨 3 단계의 자율 주행이 적용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적용되진 않았으며 오른쪽 버튼들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오른쪽에는 터치패드 버튼도 마련되어 있네요. 다음은 G90 풀체인지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2열 좌석인데요. 지금 보시는 시트 옵션은 최상위 롱휠 베이스 풀옵션 선택 시 적용되는 시트 구성입니다. 독립적인 2인 시트이고요. 고정된 암레스트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S클래스나 7시리즈, 벤틀리 플라잉 스퍼 등은 태블릿이 분리가 되는데 그것과는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는 그냥 눈으로만 보아도 호사스러워 보이고 정말로 편해 보입니다. 가죽은 S클래스 마이바흐에 적용되는 세미 아닐린 가죽이 적용되었고요. 헤드레스트에도 쿠션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었고 종아리 부분을 지지해주는 레그 서포트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트는 5인승 시트에 VIP 시트가 빠진 구성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실 기본 시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5인승 시트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 사진인 걸 감안해 주시고요. 암레스트를 내렸을 경우 4인승 못지않은 독립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워낙 높게 올라와 있어 5인승이긴 하지만 사실상 가운데 승객은 상당히 불편한 포지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엔 5인승 시트에 VIP 옵션이 적용된 시트 구성인데요. 5인승 기본 시트와 다른 점은 시트가 완전히 구분되어 독립된 시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라면 굳이 4인승으로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아마 4인승보다는 5인승의 비중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 풀체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세단답게 스펙적으로 흠잡을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 타봤을 때 주행 질감과 조립 품질, 내구성만 완벽히 받쳐준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차로 인정받을 것 같은데 과연 G90는 앞서 제네시스 모델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퍼펙트하게 양산될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G90 풀체인지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가성비 좋은 트림으로도 추천을 드려보고요. 제 입맛에 맞게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상세 옵션 사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